책이 워낙 두꺼워서 이제 한 4분의 3 정도 지나갔나 봐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의 기여도를 따졌을 때 사실 노력보다 기회 자체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인생이란 운 7, 기 3이다. 인생은 절대 예상한 것처럼 선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를 꽉 잡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잃을까? 절대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다. 흔히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을 오독하면 안 된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말한다. 대부분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운이 좋게 기회가 왔고 그것을 알아봤으면 일단 부족해도 부딪혀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노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자. 적당한 욕심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메타인지를 떨어뜨린다. 특히 기회는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팀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 명이 무엇을 찾을 때와 한 명이 찾을 때 누가 더 빨리 많이 찾겠는가? 당연히 여러 명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 기회를 독차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가 모든 것을 망치기가 십상이다. 큰 업적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도 순간의 욕심이 파이를 키워서 나눌 생각을 가로막고 작은 파이를 혼자 독차지하고 쉽게 만든다. 그러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기회를 잡고 싶으면 일단 주제 파악부터 하자. 기회는 이마에 기회라고 쓰고 오지 않는다. 기회라는 녀석은 모두가 좋아하다 보니 부끄러움이 많다. 그래서 언제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 절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형태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모두에게 보이면 그것은 이미 기회가 아니다. 그것을 기회로 착각하고 뛰어들면 위기와 직면할지도 모른다. 기회는 힘든 곳이나 어려워 보이는 일에 있다. 절대 평범한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은 이런 말을 남겼다.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몽둥이를 들고 그걸 쫓아가야 한다. 원래는 글쓰기에 관한 말이지만 기회에 적용해도 탁월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마냥 기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몽둥이를 들고 기회를 쫓아가야 한다. 이것이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준비된 사람의 자세이다. 잊지 말자. 세상에 공짜는 없고 기회는 그냥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인생 진리다. 그 다음으로는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부자의 관계. 환불원정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엄정화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2010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후 성대신경이 마비되는 등 가수로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반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엄정화 본인도 그와 함께하는 팀도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유재석의 행동이 놀라웠다. 엄정화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습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는 한편 친한 보컬리스트를 섭외해서 엄정화의 컨디션 회복을 도왔다. 한편 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팀원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리며 사기를 끌어올렸다. 엄정화는 환불 원정대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활동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유재석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내 편이 될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는 관계의 질이 신뢰도에 따라 나뉜다고 하며 5가지 신뢰 단계를 소개했다. 1단계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다. 2단계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형식적으로는 긍정하면서 이를 숙고하지 않는 상태다. 3단계는 일상적인 업무와 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단계다. 4단계는 상대의 부탁에 대해 사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여 도울 수 있는 단계다. 5단계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단계다. 현실적으로 3단계와 4단계 사이만 되어도 동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신뢰는 마일리지처럼 시간과 경험에 비례해서 쌓인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때 내가 억지로 상대의 신뢰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빌려올 수도 있다. 나와 상대 모두에게 높은 신뢰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인맥이라고 말하는 인간관계가 빛을 발하는 것이 이 순간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살다 보면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힘든 순간도 있다. 그때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준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이 빠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화가 되면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다. 자기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정신과 의사 전미경은 자존감도 후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등산도 중 만난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건 없이 친절한 것처럼 긍정적인 경험으로 삶을 채우고 나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봐줄 멘토를 만들며 세상이 변화하는 방향을 꾸준히 학습하면서 직관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새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외에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돈에 대한 감정도 부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 의사 정우열 원장은 돈을 버는 방법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부끄러워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증오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하면 열정이 솟는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자라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겪은 경험이 무의식 중에 감정과 인격을 형성한다. 이것은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돈에 대한 감정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는다. 가령 부모님이 근검 전략하는 분이라면 부모님을 따라 근검 전략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소비 지향적으로 자랄 수 있다. 선생님이 돈에 따라 학생을 차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과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에 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 중에 생긴 이러한 감정은 돈과 관련된 태도와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때 자신에 대해 혼자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곳에 비춰보면 도움이 된다. 내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러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기를 쓰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심리 코치 박세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와 연결된 감정을 느낀다. 그런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축소해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과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소위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멘탈을 관리할 수 있고 더 큰 성공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기회를 얻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거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제안하는 물건이나 생각의 일부가 거절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계속 제안하다 보면 상대가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움직일 수 있다. 정우열 원장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와 조직의 감정 문화도 판단 중심에서 수용 중심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감정은 의심과 판단의 여지 없이 100% 타당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로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면 각자의 마음이 편해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길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이 감정은 조직의 능률 및 이윤 창출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앞서 가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감정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과 집단을 찾는다. 그런데 이는 하루아침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내가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돈에 대한 나의 인식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